매일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면 화가 났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했습니다. 친구가 내 생일을 잊으면 섭섭했고, 이웃이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60세 순자 씨는 평생 화를 안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났고 자식들에게 서운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불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성격이 나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이미 밥을 차려놓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화가 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밥 차리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자식들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며 짧게 끊습니다. 순자 씨는 서운합니다. 엄마한테 10분도 시간을 못 내나 싶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저녁에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거절합니다. 순자 씨는 섭섭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가 싶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순자 씨는 지칩니다. 화와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가득합니다. 순자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이 밥을 차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그런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밥을 차린 적이 없는 남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습니다. 순자 씨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자식들이 매일 긴 통화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매일 엄마와 긴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자식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가 항상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도 가족이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순자 씨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순자 씨의 기대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 날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화를 안고 살기 싫었습니다. 상담사는 순자 씨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기대들이 현실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기대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8세 명호 씨는 다른 종류의 기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명호 씨는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명호 씨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명호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대학도 명문대가 아닌 곳에 갔고 직장도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명호 씨는 실망했습니다. 왜 더 노력하지 않았냐고 아들을 탓했습니다. 아들은 명호 씨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예 결혼을 안 했습니다. 명호 씨는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자꾸 선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호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명호 씨를 피해했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호 씨는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평생 숨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행복한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자식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호 씨는 자신의 기대가 자식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호 씨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호 씨는 자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대를 강요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호 씨가 기대를 내려놓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호 씨와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명호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둘째 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결혼보다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명호 씨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오히려 명호 씨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65세 경희 씨의 깨달음은 또 달랐습니다. 경희 씨는 친구 관계에서 늘 기대가 컸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힘들 때 먼저 연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주 만나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경희 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생일을 잊기도 했고 바쁠 때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경희 씨는 그럴 때마다 섭섭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 씨는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왜 생일을 잊었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 따졌습니다. 친구들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희 씨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기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화나고 서운한 이유는 기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평온해진다고 했습니다. 경희 씨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희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일 축하를 기대하지 않고 먼저 연락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생일을 잊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희 씨가 먼저 연락했고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친구들도 변했습니다. 경희 씨가 더 이상 따지지 않자 오히려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늘고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경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관계가 오히려 좋아진다는 것을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기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순자 씨처럼 남편이 밥을 차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자식이 매일 전화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기대가 현실적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이 합리적인 기대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명호 씨처럼 자식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희 씨처럼 친구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을 못해줘도 해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이제 평온합니다. 남편이 밥을 안 차려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짧게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안부를 물어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기대를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화나고 서운해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명호 씨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명호 씨는 자식들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오히려 명호 씨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명호 씨는 이제 자식들과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경희 씨는 친구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친구들이 해주는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경희 씨는 우정이 무엇인지 이제야 안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서운하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 평온한 관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